리스트예요. 아까 그 문제를 풀 때 배열 문제였는데 벡터라는 걸 썼어요. 그 벡터라는 게 뭐냐면은 리스트예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예요. 리스트 자료 구조.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건 ADT예요. 그 리스트를 뭐 연결 구조를 구현할 수도 있고 배열로 구현할 수 있는데 벡터는 배열로 구현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동적 배열을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벡터는 저절로 공간이 모자라면 공간을 늘려요. 그거를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스트는 동질 구조예요. 구조에는 모든 요소가 같은 타입. 이 역시도 물리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논리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는 요소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요소들 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하고요. 리스트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리스트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정렬되어 유지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방금 보신 문제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렬해서 유지하는 거랑 정렬하지 않는 거랑 언제 그럼 정렬하고 언제 정렬하지 않을까요? 데이터를 나는 정렬해서 유지하고 싶어. 정리할 필요 없어. 그럼 그 판단을 어떻게 할까? 추가보다 검색이 많으면은 정렬하는 게 편한 거죠. 그렇죠? 근데 추가를 더 많이 하고 검색은 별로 안 해. 그러면은 추가를 빠르게 하려면은 정렬하지 않고 추가하는 게 좋죠. 정렬하지 않으면 맨 뒤에 넣거나 맨 앞에 넣거나 그 리스트의 특성에 따라서 상수 비용을 집어넣을 때 넣으면 되는데 정렬이 되는 순간 넣는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죠. 아무데나 못 넣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정렬 리스트 요소가 복합 타입일 경우에는 정렬의 기준이 되는 키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학생을 집어넣으면 학생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학생의 성적 가지고 정렬할 수도 있고 학번 갖고 정렬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방금 것은 중복을 허용했어요. 중복을 허용해 놓고 나중에 중복을 제거하는 형태가 된 거죠. 우리가 푼 문제는.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를 허용할 건지 말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정렬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해요. 정렬하지 않는 경우에. 근데 정렬하는 경우에는 허용을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정렬할 것인지 정렬하지 않을 것인지. 물론 정렬하면서도 중복을 그러니까 정렬을 하지 않으면서 비정렬에서도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 정렬하지 않고 데이터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삽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뭐래? 중복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매번 삽입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모순되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정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정렬하지 않으면 중복을 허용하고 데이터를 정렬하면 중복을 보통 허용 안 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공해야 되는 연산의 형태 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삽입, 삭제, 검색, 추출 연산을 제공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연산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던데 삭제는 주어진 키값을 가진 요소를 삭제하라는 것이 있고 특정 위치에 있는 요소를 삭제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remove라는 메소드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지. 키를 주는 건지 인덱스를 주는 건지 그거는 둘 다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되는 요소가 원시 타입이 아니고 복합 타입인 경우에는 대부분 포인터를 유지하지 않고 복사본을 유지하게 됩니다. 복사본. 그럼 왜 그럴까? 만약에 포인터를 유지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리스트를 통하지 않고도
밖에서 수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P라는 게 학생을 가리켜요. 근데 얘를 삽입했는데 이 자체를 복사해서 삽입하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에도 그냥 얘를 가리키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걸 통해서도 수정할 수 있지만 얘를 가지고도 여전히 얘를 수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C+11부터는 그때 설명한 게 inplace back이라는 게 있어요. inplace back. 그거는 삽입할 요소들의 초기 값들을 넣어주는 거지. 그럼 그 안에서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 객체가 어디에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안에서 생성해 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동적 배열. 배열이 그러니까 배열로 이제 있는 가정은 리스트를 구현하는데 내부적으로 뭘 사용해요? 배열을 사용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배열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배열은 용량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적 배열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배열이 용량이 부족할 때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용량을 늘려야 할 때는 비용이 많이 써야 돼요. 이 비용은 괜찮은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용량을 확장할 때마다 얼마나 확장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제 이 고민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용량이 충분할 때의 데이터를 푸시백이라는 건 맨 뒤에다 넣는 거예요. 배열의 맨 뒤에 넣는 거니까 상수가 돼요. 그렇지만 용량이 부족할 때는 이게 ON으로 바뀌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같은 장소에서 늘릴 수는 없다 그랬어요. 배열은. 그러면 요만큼의 배열이 있는데 꽉 찼어. 그러면 동적 배열이면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추가적인 공간들을. 공간 확보. 그 다음에 뭐래요? 복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새로 집어넣고 얘를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기존 공간 반납. 새 공간 확보. 뭐 순서는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새 공간 확보. 그리고 복사. 근데 이거는 상수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 복사는 얼마만큼 걸려요? n개니까 n개만큼 걸리겠죠. 그러니까 ON이 되는 거예요. ON. 그런데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러면 매번은 ON이 아니잖아요. O1을 쓰다가 한 번은 ON, 또 O1 쭉 쓰다가 또 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비용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는 평균 비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균 비용. 나누기 N. 평균 비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한 저 수학이 싫어서. 근데 이렇게 해보시면 수학 잘하신 분은 보면 2배씩 늘린다. 용량을 2배씩. 4일 때 8, 8일 때 16, 16일 때 32 늘리게 되면 이 비용이 전체적인 비용이 쭉 따지면 한 3n 정도 돼요. 3n이면 n이야. n이야. 그런데 만약에 뭐 10개씩, 뭐 20개씩 늘린다고 치면 전체적인 비용이 여전히 n제곱이 들어가요. 계산 하나 보면. 해보시면 돼요. 저보다 여러분들 수학 잘할 거야. 여러분 요즘 수학 하니까. 저는 요즘 수학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n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평균 비용이니까. n으로 나누면 이 2배씩 늘리면은 평균 비용이 O1이라는 거고 얘는 n제곱이기 때문에 n으로 나누면 n이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잘못됐어요. n. 그래서 ON이고 얘는 O1이에요.
O1. 두 배씩 늘리면은 O1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512개가 있어요. 그러면 두 배 넣으면 어떻게 돼? 1024개가 돼요. 그럼 512개를 넣는 동안에는 쫙 얼마야? O1 비용이에요. 그래서 넣었어. 한 번 또 뻥 튀기고 그 다음부터는 또 1024 동안에는 O1 비용이 돼요. 그러니까 두 배씩 늘리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O1 비용이 든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럼 항상 두 배씩 늘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응용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510에다가 512개를 늘렸는데 거의 두 개 더 집어넣고 끝나버렸어. 그럼 낭비되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봐왔던 수학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뭐 보았던 수학이니까 이게 수년, 수열 뭐 그런 거니까 그거를 보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그 현상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동적 배열을 하는데 내가 안 배웠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그러면 10개씩 늘리는 게 뭐 n개씩 늘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2배씩 늘리는 게 좋을까? 2배 다음에 3배 되면 이 3배 되면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3배, 4배 되는 거는 4배 늘리고 5배 늘리는 거는 오히려 너무 많이 늘려져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2배가 딱 좋은 거예요. 만약 늘리려면 2배씩 늘리는 게 좋은 거고 응용에 따라서는 내가 이렇게 한 번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아니면 안 해요.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벡터를 쓰더라도 어떻게 써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벡터를 쓰는데 내가 용량을 미리 안다. 용량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미리 안다. 그러면은 리저브를 해줘요. 리저브 하는 게 처음에 내가 만약에 용량을 만약에 지정을 안 해주면 기본 용량을 할 거예요. 그러면 2개 했다가 4개 했다가 8개 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한 20개를 저장할 거야. 그럼 20개 확보해 놓고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벡터를 쓸 때. 그래서 그게 있어요. 명령어가. 리저브인가? 뭐 아니면 생성자 할 때 용량을 지정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벡터를 쓸 때. 그러니까 벡터를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그냥 벡터 std 땡땡 벡터 int 리스트 이렇게 해서 써버리면 이제 기본 용량으로 만들어질 거고 채우다 보면 얘가 2배씩 늘려갈 거예요. 2배씩 늘려가요. 그건 확실해. 2배씩 늘려가요. 근데 나는 얘가 몇 개 될지 알아. 그러면 뭐 이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하여튼 있어요. 찾아보세요. 벡터에서 아니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리저브라는 명령을 부르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불러서 공간을 확보해 놓고 쓰시면 돼요. 그게 가장 저렴하다. 자, 실습 순서는 쫙 이렇게 되는데 unsorted array부터 해볼게요. unsorted array. 여러분들 이클립스를 띄우고 이번에는 EL에 가시면 실습 자료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실습 자료라는 게시판. 그 게시판에 가면 unsorted array 리스트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2개가 있는데 unsorted array 리스트 프로젝트를 다운받아서 임포트를 해보세요. 임포트를 해보고 요거를 쭉 구현을 하셔야 돼요. 삽입하는 거, 조회하는 거, 검색하는 거, 삭제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실 거예요.
간단히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push front. front는 앞에 넣는 거죠. 맨 앞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이 뭐야? 보여요? 하나씩 뒤로 당겨줘야 되죠. 여기서 push front 하면 7, 9, 2, 5 뒤로 당겨주고 0 위치에다 넣어야 돼요. 맨 앞에 넣으려면. 그럼 얘 비용은 얼마? 5 얼마야 비용이? 5 n이죠. 5 n이에요. pushback 여기다 넣으면 돼. 얘는 pushback은 5 1. 그 다음에 find는 정렬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검색하면 돼요? 선형 검색을 하는 거지. 선형 검색. 찾았네. 그렇죠? 그 다음에 remove는 찾았어. 찾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당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remove는 처음에 찾아러 가요. 찾아요. 찾았어요. 그러면 맨 뒤에 걸 옮기는 게 remove. 오케이?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저도 준비를 30분이니까 잠깐만요. 저도 import 할 때 existing project 선택을 하시고 압축 풀리면 안 돼요. select archive file 해가지고 다운받은 거 unsorted array list lab 이렇게 나와요. 2018 DS Chapter 3 Unsorted Array List Lab 이라고 나오시나요? 나오면 소스를 가볼게요. 소스를 가보면 테스트를 보면 밑에 있는 테스트들은 주석 처리되어 있어요. 주석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첫 번째 것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맨 첫 번째 거는 요걸 해보려면 뭘 만들어야 되냐면 pushback, pick front, pick back 3개만 만들면 돼요. 3개 만들기 쉽죠. pushback은 맨 뒤에 넣으면 되고 pick front는 맨 앞에 거. 맨 앞에 거는 어디야? 0번째 거 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맨 뒤에 거는 사이즈 -1 위치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3개를 먼저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세요. 통과를 시키면 그 다음에 팝백 만들고요. 그 다음에 팝 프론트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서 위에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푸시백, 푸시프론트, 팝백 뭐 만들었지? 푸시백, 푸시프론트, 푸시백 하고 픽프론트, 픽백 요 3개 먼저 만드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시간 끝날 것 같긴 한데 픽백, 픽프론트 그리고 푸시백 자, 그 인포 잘 안 되신 분은 손 드시고 그럼 조교가 얘기해 줄 테고.
음. 제가 예외 처리는 여기다 해놨어요. 푸시백은 지금 용량이 고정돼 있어요. 지금 만드는 게 여기 보시면 언소티 어레이 리스트니까 리스트를 만드는데 뭘로 이용해서 만들어요? 배열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용량이 고정돼 있고 중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용해요. 중복된 게 들어와도 검사를 안 하는 거죠. 비정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볼 건 푸시백, 그 다음에 픽백, 픽프런트 요 세 개를 만드시고 컴파일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테스트가 통과가 돼야 돼요. 첫 번째 테스트는 보시면은 리스트를 만들고 푸시백 해보고 뭐 픽 해보고 픽 해보고 팝 프론트도 했구나. 팝 프론트는 하지 맙시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요 밑에 부분은 주석 처리해가지고 한번 하세요. 그러면 푸시백, 픽백, 픽프런트, 픽백 그것만 테스트가 될 거예요. 팝 프런트는 나중에 만드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안 지웠네. 요거는 지우세요. 그래서 45분, 50분에 끝나야 되니까 45분까지 한번 만들어서 해보세요.